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은 1991년 낙동강에서 발생한 페놀 오염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개봉 전부터 공개된 예고편을 통해 페미 영화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영화 제목을 두고 무슨 제목이 이러냐는 재미있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폐수 오염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지난 3월에 개봉한 마크 러팔로 주연의 영화 다크호터스가 떠오른다는 말도 있었죠. 하지만 여러 우려와는 다르게 제가 보고 온 이종필 감독의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은 요즘 개봉하는 영화 중 가장 괜찮은 영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억의 90년대를 볼 수 있는 여러 소품들, 고화성, 이솜, 박혜수를 비롯한 여성 배우들의 케미 뿐만 아니라 남성 배우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배우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인물 배치가 눈에 띈다는 점, 그리고 영화의 스토리 전체적으로 어디서 본 듯한 클리셰를 활용하고 있지만 시시각각 등장하는 유머와 배우들의 명령기로 클리셰적 상황을 지루하지 않게 넘어갔다는 것까지 참 장점이 많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도 하며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영화의 스토리가 굉장히 유치하고 뻔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영화 중반부를 넘어서며 영화의 결말이 너무나도 쉽게 예측되기 때문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해보도록 하죠. 이 앞으로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때는 1995년 상고를 졸업하고 삼진그룹이라는 대기업에 입사한 여직원들, 입사 8년 차인 이들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 커피 타기, 청소하기, 화분에 물 주기, 서류 정리 등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일을 한번 해볼 기회가 없었던 그녀들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토익 600점을 넘으면 대리로 승진시켜 준다는 것이죠. 됐고, 세 달 안에 토익 600을 어떻게 넘냐? 아침 일찍 출근하여 산액 토익반에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는 그녀들. 어느 날 생산관리 3부 이자영은 새로 발령받은 상무의 짐을 챙기기 위해 외근을 나가고 상무의 이전 근무지인 공장에서 엄청난 양의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봤는데 페놀 콸콸콸 나왔는데. 아무런 힘이 없었던 자영은 최동수 대리에게 부탁해 공장 폐수에 관한 보고를 상부에 올리게 됩니다. 수질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질 조사의 결과 공장 폐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게 입증되었죠. 하지만 회사가 발표한 수질조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자영과 친구들은 공장 폐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게 됩니다. 과연 아무런 힘도 없는 상고 출신 말단 여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연 회사는 무슨 이유로 수질조사 결과를 조작했을까요?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리뷰입니다. 아무래도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장 폐수에 녹음해. 나는 포기 안 해! 지난 3월 마크 러팔로 주연의 영화 다크호터스가 개봉했습니다. 세계적 기업 듀폰이 독성 폐기물질인 PFOA를 의도적으로 방류했고 이 사실을 밝혀내며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 롯 빌럿의 이야기였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영화가 매우 지루한 편이었습니다. 별다른 서사 없이 주인공이 대기업과 싸우는 모습을 고지고대로 보여주는 다큐 같은 영화였죠. 때문에 영화의 호불호가 많이 갈렸습니다. 영화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워낙 컸기에 감독의 주제 의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쉽게 와닿지 않았죠. 게다가 영화라는 극임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진 않았던 스토리 때문에 좋은 주제와는 별개로 대중의 평가는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 공장 폐수라는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번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은 다크호터스와는 전혀 반대의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겠지만 영화의 분위기가 굉장히 밝습니다. 고화성, 이솜, 박혜수, 세 배우가 펼치는 하나의 소동극, 그 속에 드러나는 다양한 코미디 상황, 세 배우의 통통 튀는 케미, 공장 폐수라는 어두운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머를 놓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어떤 분들에게는 가볍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진중하고 심각한 사건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분위기가 가볍다는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소재를 선택했기에 영화를 보는 관객을 스크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본 영화만의 전략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 영화에선 그게 바로 유머였죠.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은 사건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유머를 활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자칫하면 무거울 수 있는 영화의 내용을 가볍고 쉽게 전달해 그게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즉 유머의 힘을 제대로 사용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유머와 더불어 영화가 추리 영화의 분위기를 내고 있다는 점도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본격적으로 사건을
사건이 시작되는 영화의 중반부를 넘어가며 영화는 추리영화 형식의 진행을 보여줍니다. 공장 폐수의 방류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실을 숨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 새 배우의 앙상블, 시시각각 펼쳐지는 유머와 더불어 새 주인공이 해내는 추리의 과정을 지켜보고 이들과 함께 진범을 추리하며 보는 재미가 참으로 쏠쏠했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중심 사건에 쉽게 빠져들 수 있었어요. 정리하자면 유머와 추리를 활용한 부담없고 흥미진진한 스토리 전개, 이를 통해 꼭 진중하지 않아도 진중한 사건을 표현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영화. 코미디 유머 장르의 힘을 보여준 세련된 영화라는 점에서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의 장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영화의 예고편부터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의 배경이죠. 1995년. 저는 이맘때 태어났기에 90년대를 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90년대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2000년대를 살아본 사람이기에 영화에서 등장하는 각종 소품과 설정들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정상적으로 뚱뚱한 배불뚝이 컴퓨터부터 그 당시 엄마들의 눈썹을 대표하는 갈매기 눈썹, 어릴 때 많이 먹었고 지금까지 포장지를 바꾸지 않은 추억의 과자 바다 코코넛, 어릴 적 집에서 많이 봤던 프리마, 그리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동전 넣는 공중전화기까지.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은 마치 영화 써니 혹은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는 듯 그 시절 추억과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제 또래가 아닌 7, 8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한 향수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같이 보시는 관객분들 중에서는 영화에 등장하는 사무실 아침 체조 장면을 보고 라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유머와 추리라는 장르적 재미 이외에 문화생활의 주소비층인 20, 30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설정을 잘 배치했다는 것, 이를 통해 극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는 것, 이 부분도 영화의 장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영화 개봉 전 예고편을 통해 이 영화는 페미 영화다, 여성주의 영화일 것이다 와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화를 보고 나니 페미 영화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화는 다양한 여성을 등장시킵니다. 자영, 유나, 보람을 포함하여 재수없지만 츤데레인 소라와 각 부서의 친구들까지. 이들은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사내 토익반에서 공부를 합니다. 회사가 바라는 토익 600점이라는 기준은 그들을 자르려는 명분이었고, 설사 그들이 600점을 달성해 대리가 된다고 해도 상고 고졸 출신의 여직원이 직장에서 받는 대우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살아남아야 하기에 그들은 영어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마주하고 그들의 영어 공부 목적은 변화를 맞이합니다. 영화 속 고화성의 대사처럼 내가 일하는 회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기 때문에, 내 일이 자랑스러웠음 하기 때문에, 자연과 동료들은 사회가 정해놓은 틀이 아닌 그 밖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밤새 영어 단어장을 뒤지고 회사의 어두운 계략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손수 발로 뛰어 주주들의 동의를 받고 대졸 출신 그 잘난 직원들이 해내지 못한 일, 그리고 여자라고 자신들을 무시하며 담배나 사오라는 검사로 대표되는 기성세대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이들의 계획을 믿고 지지해주는 남성들도 있죠. 어리버리한 듯 보이지만 사건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주는 최동수 대리, 싸가지 없지만 일은 잘하는 홍수철 과장, 모든 걸 감싸준 봉현철 부장까지. 결국 이들 모두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로 세웠고 부조리한 시스템을 부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죠. 항상 유나를 무시하던 조민정 대리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나가 가했던 일침, 당신이나 잘 챙기시라는 말은 그들을 무시했던 기성세대 및 회사로 대표되는 기성 권력에 대한 외침일 겁니다. 꼼수 부리지 말고 너희들 일이나 잘 하라는 것이죠. 영화의 마지막이 이렇게 통쾌하기는 또 오랜만이더라고요. 저는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집요하게 파고들고 모두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단단한 벽일지라도 작고 미약한 개미들이 그곳에 틈을 만들고 알을 낳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은 이처럼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별과 진영 논리를 떠나서 누구 한 사람을 영웅으로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작은 용기가 하나가 되어 큰 용기가 되고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대변이라도 하듯 카메라는 극 중 등장하는 인물을 골고루 비춥니다. 어느 한 인물의 중심 구도가 아니라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듯 다양한 인물의 스토리를 균형 있게 전개함으로써 영화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점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오랜만에 극장에서 볼만한 영화가 나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이 많은 영화입니다. 110분이라는 러닝타임이 금방 지나갔고 유머, 추리 등의 장르적 재미와 더불어 배우들의 연기, 케미를 보는 재미, 메시지까지 모든 게 너무 훌륭했던 영화예요.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사실 스토리가 많이 유치한 편이긴 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면 상당히 뻔하고 알고 보니 범인이 외국인 사장이었다는 결말도 너무 진부하죠. 국가부도의 날이나 블랙머니와 같은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말이고 한국 경제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에겐 식상한 결말이기도 할 겁니다. 게다가 영화의 마지막은 개연성이 부족하죠.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일을 주주총회 없이 사인 하나만으로 정한다는 것도 참 웃기죠. 심지어 지분 확보율이 30%대인데 말입니다. 이외에도 회사에게 불리한 내부 자료의 처리를 내부 고발을 한 여직원들의 동료에게 맡긴다는 것도 개연성에 어긋나는 부분이죠. 영화 속 한 인물의 대사처럼 대기업이 얼마나 철저한 곳인데 말이죠.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오랜만에 극장에서 볼만한 영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소 유치하고 뻔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표방하고 있는 당당함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영화예요. 특히 메시지 측면을 주목해서 영화를 바라보신다면 참 재미있게 볼만한 영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